생성형 AI 연동 정보입니다. 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지금 20기 다섯 번째 시간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주부터는 21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번으로 이렇게 이제 다득교 과정으로 이게 나눠서 한 세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AI 툴에 대해서 이해하기, 두 번째는 AI 활용 글쓰기, 세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그림 그리기, 네 번째는 AI 활용해 영상 만들기, 다섯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는 그동안 있었던 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쭉 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동안에 좀 달라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전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AI란 무엇인가 이런 지금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그 기술이죠. 1956년에 앨린 튜링이 컴퓨터를 활용하면 인간의 그 두뇌를 활용해서 어떤 일련의 작업,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걸 발표를 하면서 시작을 됐습니다. 앨린 튜링이라는 사람은 2차 대기대전 때 독일에서 쓰는 암호를 해독하는 획기적인 그러한 방법을 발명을 해서 세계 2차 대전에 연합국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앨런 튜링이 결국에는 그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생을 마감을 하는 그런 불행한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2000년에 그러니까 1956년에 이야기를 했고 그 후로 거의 한 70년 가까이 그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한 AI를 그 전에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적인 두뇌를 만들어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보자 하는 것이 AI의 정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AI는 똑똑한 컴퓨터, 이게 지금의 스마트폰에서 음성 비서 또는 시리라는 빅스비라든지 누구라든지 이런 같은 질문을 접하거나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 또는 메시지, 컨텐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공해주고 하는 것들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두뇌를 따라한다, 모방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AI가 주요 활용 분야는 이미지를 인식해서,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다, 어떠한 물체다,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나가는 것이고 또 어떤 세포들을 인식을 해서 또는 확인을 해서 이것은 어떠한 질병이 생길 조짐이 있다. 이미 병에 걸려 있다. 어떤 상태라는 것을 진단하고 확인해주는 그러한 일들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음성을 인식해서
어떤 명령을 주면 그 명령에 따라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음성 인식 또는 자동 번역 또는 자율주행 자동 이러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계속 지금 새롭게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영역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이 더 보강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이고 하는 것들을 구분을 못할 그런 정도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A와 인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AI는 일단 데이터 기반의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해서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서 나중에 있을 결과물을 예측해 내거나 또는 그 다음의 일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 없이 프로그래밍으로 반영되는 일들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이라든지 어떤 느낌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대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처리를 해주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능이 지금 향상되고 있고 그래서 특정 작업이 고도화되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24바이 7이라고 하는 무중단 작동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을 잠시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전혀 짜증을 내지 않고 아무런 불평만 없이 일을 처리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개개인들마다 다 차이가 있고 또 어떠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서로 간에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리고 상황이나 맥락을 쉽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미리 예측해서 서로 교통을 하고 서로 상호 공감을 해서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2019년 그리고 2022년 11월에 챗 GPT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모든 것을 AI가 가져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많은 일자리들이 지금 AI가 차지해 나갔나요? 지금 챗 GPT를 비롯한 많은 생성형 AI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처리를 해주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분야 또 많은 분야라는 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일을 막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AI가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AI를 활용해서 남들이 하고 있는 일, 또 남들이 하고 있는 업무, 또 남들이 하고 있는 고가의 일들을 대신 내가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AI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AI를 잘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I가 인간의 일들을 거의 뺏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거기에 또 약간의 반론을 펴드리는 것이 뭐냐면 AI가 결국에는 인간의 일자리를 거의 대체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촉, 감각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넘사벽이라고 하나요? 넘나들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I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56년에 앨런 튜링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발표가 되고 그로부터 70여 년이 다 된 시기에 상용화를 지금 할 수 있게 됐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1960년대까지 또 70년대까지죠. 70년대까지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었는데 19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10년대까지 AI라고 하는 것이 답보 상태였거나 기술 발전이 굉장히 더디고 어렵고 난해한 그러한 숙제라고 저도 모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서 그러한 것이 일거에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지금은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이것이 AI의 학습 방식에 있습니다. AI 학습 방식은 여기 있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이전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기, 포워드, 그러니까 전진 방식에 있고 그다음에 후진으로 역으로 하는 백프로파게이션 방식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메모리의 능력, 또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이 급속히 발전이 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AI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학습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한순간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NVIDIA에서 나오는 그 프로세서가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래서 NVIDIA가 지금 전 세계 1위의 그 주식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젠슨 황이 세계 거부가 된 최고의 갑부가 된 그러한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예전에는 사진을 보고 이 물체가 어떤 것이냐를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학습을 시켜왔었는데 한 5, 6년 전만 해도 AI에게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 강아지라고 했다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다시 강아지라고 하거나 또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강아지라고 하거나 서로 구분을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난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왜 그랬냐면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양이 뭐 5만 장, 10만 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 다리가 4개인 것이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3개인 고양이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얘가 인식을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이 갑자기 10만 장이나 100만 장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던져줬을 때 그것에 의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오류가 생기지 않게끔 됐고요. 그 다음에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이 아니라 이 조 단위의 글씨를 한꺼번에 입력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AI가 어마어마한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학습이다. 이미 입력된 값과 출력된 값을 제공해서 정답에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을 시키는 지도학습. 그리고 정답이 없는 데이터로 패턴과 구조 자체를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고 있고, 또 그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것을 계속 꾸준히 강화를 해서 학습하는 강화학습, 이렇게 3가지 학습 방법을 통해서 AI가 놀라운 발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 정도 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또 한 달 정도 되면 새로운 회사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학습의 개념은 이렇게 데이터나 어떤 모델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에 의해서 높은 품질의 데이터들을 확보를 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답들을 내놓고 프로세스를 정해주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핵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미지를 분류하고 음성을 인식하고 자연어를 처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의해서 서로 판단을 해서 운전을 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AX라고 하는 개념이 발표가 됐습니다. AX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는 하기는 곤란하고요. 메타버스 때 나왔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어떤 사물이 A라는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을 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돼서 이것을 디지털화 시켜서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비용이 줄어들고 일정이 짧아지고 하는 것을 해왔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AI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일어나고, 그래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게끔 되고, 그래서 시장 변화 대응력이 증가가 되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AI를 활용하는 능력 기술 자체가 이제는 한 달에 다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X의 개념은 AI 에이전트 개념, AI의 비서 개념이 도입이 돼서 우리 주위에서 AI가 우리의 파트너로서 같이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외에 뭐 도입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또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AI의 미래 전망은 이런 거죠. 이제는 병원에서, 의료 분야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해서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에 의해서
치료한 결과라든지 또는 처방한 결과 이런 것에 의해서 신약이 개발되고 그래서 이제는 사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학이 더 발달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또 금융 분야에서는 위험, 리스크 분석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또 사기 탐지하고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시장 예측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투기 자체를 막아내는 그러한 효과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획기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제 맞춤형 학습 개인별로 이제는 어떤 사람의 특성에 의해서 당신은 넙죽다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도둔딱지 멀리 뛰기를 잘할 거야. 또는 지구력이 강한 달리기를 잘할 거야. 또는 당신은 꾸준히 앉아서 있는 일들이 강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특화가 돼 있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내고 이것에 의해서 개개인 맞춤형 학습을 시키고 또 꾸준한 평생 교육을 통해서 농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일할 때 항상 유기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큰 숙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지금 있죠. 그래서 의료, 금융,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혁신을 창출하고 있고 또 특히 창조적이라고 하는 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이 세미나를 시작할 때 하기 전에 걔도 음악을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음악이 지금 제가 생성형 AI로 음악을 계속 만들어서 지금 여기저기 뿌리고 있고 비즈니스 활용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음악들을 모아서 사실 들려줬었던 것도 바로 창조적인 분야에서 사실 저는 음치, 박치 또 뭐 삼박 삼치라고 그러는데 그런 진짜 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음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려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인간과 자유롭게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기술 발전과 윤리적 교류의 균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AI에 대한 개념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어, 이미 이야기했던 분야들은 제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장표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근데 AI를 활용해서 먼저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잠깐 보여드리고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행사장에 가서 내가 혹시 호스트가 되거나 또 귀빈이 되거나 이랬을 때 제일 크게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혹시 남들이 나에게 인사말을 시키면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행사장에 가면 항상 비서가 그날 쓸 인사말을 미리 준비해서 전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다가 가면서도 한두 번 읽어보고 그래서 그것을 단상에 놓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인사말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걸 한번 봐볼까요? 지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먼저 한번 보내드릴까요? 스마트폰에서 제 스마트폰에 챗 GPT를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GPT, 챗 GPT를 열어서 지금 제가 이 시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지금 연동을 시켜 놓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자, 지금 화면 왼편에 챗 GPT-4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제 스마트폰에 챗 GPT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탕화면은 지우고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검정 화면을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챗 GPT를 챗 GPT를 깔아놓고 제가 여기서 바로 스마트폰에서 챗 GPT를 활용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스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AI 단체 창립 행사장에 초청돼서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빈으로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는 AI 활용 분야뿐만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 우주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한다고 하니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자, 제가 마이크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어떻습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입력창에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단막을 켜고 수정하십시오는 특별한 다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인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I 전문 단체 창립 행사장에서 할 인사말을 만들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AI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기술 발전과 혁신을 선도할 단체의 창립을 공식으로 선언하는 뜻깊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AI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쭉 만들었습니다. 즉 미리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얼마든지 이렇게 인사말을 스마트폰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은 어떨까요? 제 스마트폰에
떼어내릴까요? 페이스북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이미지를 한번 만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는 보면 여러 가지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그룹들에서 지금 활동하는 것을 보면 어, 그- 그-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이제 연결이 안 되네요. 이게 끊고 페이스북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여기다가 네, 여기서 지금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룹들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그룹에서 보시면 이렇게 AI로 활동하는 이런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하는 데를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이게 보다가 이게 그렇게 많은 것이 안 나오네요. 안 나오니까 지금 딥시크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AI 마이크라는 게 자체가 필요 없게 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네요. 그리고 이 딥시크 바이럴 USA 어떻소 딥시크 해하고 챗GPT나 세큐어 클라우드 내고 지금 이 딥시크라고 하는 것이 AI 어시스턴트가 지금 저 1위로 지금 드디어 나왔습니다. 1위가 딥시크, 2위가 챗GPT, 지금 앱에서 지금 세 번째가 트레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딥시크가 뭐냐면 중국에서 개발한 오픈 에어 같은 회사죠. 챗GPT와 같은 그런 것인데 상당히 정확도도 뛰어나고 속도도 빠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효과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딥시크 때문에 그 엔비디아의 주식이 16%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세계적인 쇼크를 지금 주고 있는 회사죠. 이 딥시크에 대해서 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보여드릴 것은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AI 페인트 제너레이션 여기에 가서 어, 지금 영상을 지금 만든 거고요. 리부트 셔터 트웬트 파이브 트웬트 파이브 이거 좀 이렇다 할 만한 프롬프트가 올라가지 않아서 다른 데로부터 가보겠습니다. 메타버스 네, 빙 채팅이 나오네. 예, 이거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프롬프트가 있네요. 이 프롬프트가 지금 이 프롬프트를 제가 복사를 해서 컨트롤 V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다시 챗 GP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다시 챗 GPT로 넘어가서 네, 챗 GPT로 가서 네, 복사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프롬프트 온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복사해 놓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직접 생각할 수 없다. 대신 강렬한 불꽃 속의 전설적인 닌자가 거대한 여우과 함께 이상한 텐트를 시작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수정된 내용으로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내가 아무리 창조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 때는 프롬프트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그룹들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가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이렇게 있으면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내 챗 GPT에 넣어서 그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그림이 아니라도 유사한 형태의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아니고 이제 다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센터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룹에 가서 또는 그룹이 아니라도 내가 페이스북에 뉴스피드나 이런 곳에 가서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사진을 복사해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러한 이미지가 있고요. 네, 이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제가 휴대폰에 저장을 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를 다시 불러서 놓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챗 GPT에서 사진을 부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다운받았던 사진 여기 있죠? 이 사진을 불러다가 추가를 하죠. 이렇게 추가를 하면
챗 GPT에서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메시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 이미지에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좀 입력을 했죠. 해보겠습니다. 몽환적인 분위기의 초상화, 어두운 색도의 부드러운 붓터치 이렇게 쭉 해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아닌데,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몽환적인 분위기의 초상화, 어두운 색도의 부드러운 붓터치, 검은색 모자를 쓴 신비로운 여성, 흐릿한 배경과 강렬한 눈빛, 인상파 스타일의 디지털 페인팅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직접 입력을 해봤습니다. 입력해서 엔터를 치고요. 그랬더니 지금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줬고요. 아까 있었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절대 아무리 똑같은 프롬프트라 하더라도 같은 이미지는 나올 수가 없고요. 비슷한 분위기의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다시 똑같은 프롬프트로 입력을 했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웹서핑을 하면서 참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서 뭐 만들어주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아까 초당권 때문에 이미지가 생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프롬프트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롬프트를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이미지를 보고 프롬프트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챗 GPT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그림을 만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때는 다시 계속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미지 생성하는 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컴퓨터 버전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몇 가지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것이 영상 만드는 것, 그리고 음악 만드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중국에서 나온 챗 GPT와 버금가는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챗 GPT 4.0을 유료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소라 앱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라 앱도 프로는 한 달에 200달러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챗 GPT 4.0을 한 달에 2만 한 4, 6천 원 정도 이렇게 2만 8천 원이죠. 2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내고 쓰신다 그러면 소라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라에 체험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 소라를 불러와서
지금 시간이 뭐더라? 네, 소라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변에서 샌드, 샌드 바이볼을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만들어 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해서 놓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예, 해수욕장에서 샌드발리볼을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지금 1분이 좀 채 안 걸렸죠? 거의 93%, 95% 지금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챗 GPT-4를 유료로 쓰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한 약 5초 정도의 영상을 지금 만들어졌네요. 근데 이 선수는 샌드볼리볼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영상이죠. 이렇게 영상을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지금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운을 받아서 쓰거나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또 다시 해변에서 샌드 발리볼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만들어줘. 지금은 약 5초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를 5초 정도면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영상에서 사람들의 그 뇌에 남는 영상의 이미지는 2초 정도면은 충분히 남는다 그렇게 하고요. 영화에서도 장면 전환할 때 2초 정도만 돼도 사람들의 그 이미지네이션이 되는 그 모습이 5초, 2초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이게 5초 정도면 상당히 긴 영상입니다. 자, 이런 영상이 하나 나왔고요. 또 이런 영상이 또 하나 나왔네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단히 영상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AI 챗봇을 지금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딥시크에 들어가서 원래 딥시크는 여러분들도 딥시크라고 쳐서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불러집니다. 그러면 바로 클릭을 해서 그 구글로 또는 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회원 가입을 하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나는
마케팅 전문가로 뭐가 좀 문제됐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됐습니다. 마케팅 전문가. 네. 아, 지금 딥시크에서 좀 작업을 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로 네, 새로 개발된 화장품 화장품을 하려고 합니다. 제품 이름은 인 에센스이고 탁월한 결국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이 뛰어나고 후보가 땡깁니다. 이 내용으로 카피라이팅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진 않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마 제가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지금 와이파이가 지금 거의 한 네개 다섯 개가 지금 동시에 지금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 있기는 있겠는데요. 위에 똑같은 것을 복사를 해서 챗 GPT에다가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챗 GPT는 바로 만들어주네요. 스킨 에센스, 깊은 보습, 눈부신 피부, 촉촉함을 넘어 피부 속까지 스며드는 보습력 이렇게 돼 있는데 딥시크는 아직도 너무 칭찬을 너무 해버렸나요? 상당히 빠르게 지금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카피라이팅 예시 1, 2, 3, 4, 5까지 지금 네, 5개를 지금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킨 에센스, 당신의 피부의 깊은 보습, 은은한 향기, 그리고 완벽한 보호를 선사합니다. 탁월한 보습력, 은은한 향기, 피부 보호의 끝판왕. 스킨 에센스로 매일 더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두 번째는 피부가 행복해지는 순간, 스킨 에센스와 함께 하세요. 스킨 에센스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닌 당신의 피부를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또 스킨 에센스 피부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해 보세요. 스킨 에센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스킨 에센스로 피부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챗 GPT-4가 지금 유료이기 때문에 부담이 스러웠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코파일럿이나 이렇게 코파일럿이나
또는 클로바 X 같이 다른 앱을 사용해서 챗 GPT-4를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딥시크 같이 새로 나온 이 앱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챗 GPT-4와 같은 그러한 성능과 퀄리티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앱들이 새롭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앱들이 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만큼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불과 지난달에 뭐 프롬프트니 또는 앱이니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러한 것들이 구형이 돼 버렸죠. 뭐 예를 들면 이 챗봇 챗 GPT, 챗 GPT, 플로바엑스,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드, 리춘, 아수거 뭐돼 있는데 이제는 딥시크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어야 되고 그 위에서 몇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챗 GPT 자체도 이제는 4.5에서 4 미니 그리고 또 이제는 챗 GPT-4 프로까지 그래서 한 달에 $200씩을 내야 되는 것까지 나와 있고요. 또 GPT라고 하는 나만의 챗봇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쓰면 비록 유료 버전이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단순 반복적인 것 아니면 고퀄리티를 요구하는 반복적인 것들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GPT에 대한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GPT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어떤 책을 지금 쓰고 있냐면 AI로 만드는 2025년 이후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생존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AI라고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 길을 뚫어보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모색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는지 한번 알려줘 봐 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들을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GPT로 만들었는데요. GPT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목은 AI로 만드는 산업의 미래. 그래서 공동 GPT라는 걸로 해놨고요. 이 앱은 특정 산업에 특화된 AI 기반 맞춤형 글쓰기 도구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신뢰성 높은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최신 데이터와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각 단락마다 700자 이상의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며 산업별 트렌드와 혁신 방안을 상세히 다룹니다. 또한 포스팅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생성하여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사용자에게 전문적이고 매력적인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라고 해서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지시문이 있고요. 제약 조건이 있고 다음 논서들을 꼭 포함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미지는 이렇게 생성해 주라. 질문을 이렇게 해달라.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이라 이제 GPT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가서 AI로 만드는 산업의 미래에 있는데 여기서 제가 시작이라고 맥을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이 책은 소상공 자영인을 위한 AI 및 최신 트렌드 기반 산업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책을 집필하고자 하는 산업군을 선택해 주세요.
1번 제조업, 2번 소매업, 그래서 쭉 해서 8번 기타까지 이렇게 쭉 카테고리를 정해놨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알려주세요 했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1번 제조, 그리고 2번은 제조업 중에서도 어, 유아용 장난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제조업 중에서도 유아용 장난감을 영위하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AI를 들여와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이냐 하는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아용 장난감의 제조업 정의와 특징. 그래서 산업의 정의는 유아용 장난감 제조업은 0에서 6세 영유아를 위한 완구 포이들 등등 하는 것이고, 주요 특징은 이런 것이 있고요. 면허 및 자격 요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CC 인증을 받아야 되고, CE 인증을 받아야 되고, 환경 친화적이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입 장벽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이렇게 부담이 되고, KC 및 안전 인증 절차가 필요하고, 브랜드 신뢰도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느냐, 유통망 확보도 어렵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유아용 장난감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찾아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변화,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및 AI 접목, 세대별 소비자 행동 변화, 유통 채널 변화, 그다음에 성장 침체 현황 분석,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AI 도입 및 확산에 따른 영향 해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은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이렇습니다.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방안은 이렇게 해야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AI 도입에 따른 산업 발전 방향이 나오고요. 그래서 쭉 비대면 서비스, 특히 맞춤형 서비스, 친환경 트렌드 활용, 그렇게 하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정합니다. 유아용 장난감 제조업은 안전성, 친환경성 이렇게 쭉 해서 쭉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산업에 알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책에 필요한 표지라든지 책의 사파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앱을 사용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책의 내용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산업 공장에 대한 것도 만들어졌죠. 그리고 제가 오늘 책을 만든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무인 애견삽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무인 애견삽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아까 동일한 앱을 가지고 무인 애견삽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게 유통업의 무인 애견삽. 그래서 이렇게 산업군에 대한 산업 내용에 대한 정의와 특징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주고요. 다음으로는 최근 3년간 유통업과 무인 애견삽 관련 산업 트렌드, 그다음에 그에 대해 필요한 이미지, 그다음에 AI 도입과 확산이 무인 애견삽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극복할 방안, 이렇게 됐고요. AI 도입에 따른 무인 애견사업의 발전 방향.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전망,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 중요성과 구현 전략, 플랫폼 경제 대응 방안, 친환경 대응, 뭐 신소비층 타겟팅 전략 해서, 그런 다음에 그 애견샵의 내부는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보여줬고요. 무인 애견사회 소상공인 현장의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인력 수급이라든지 또는 자금이나 원가 상승 대응 전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자금 조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줬고요.
또 그다음에 무인에게산 대비 효율적 상품 배치와 스마트 재고 관리 시스템의 모습 이렇게 해서 배치하는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주고요. AI 활용 전략과 과제로서는 AI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 쭉 해서 만들어주고 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미지를 또 보여줍니다. 또 차별화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내용인데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이렇게 해서 했고요. 소상공인 간 협업 모델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준 다음에 또 이미지를 여기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쭉 만들어서 이제 모든 작업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AI 에이전트 도입을 통한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이나 어떻게 대응하라든지 하는 것들 그래서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까지 만들어 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링크를 복사를 해서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올려드렸고요. 채팅창에서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그 링크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렇게 책을 쓰는 방법을 한번 쭉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거기에 가서 시작이라고 한번 치시면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책을 한 권을 한 5분 정도면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그 내용을 좀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죠. 각색을 좀 해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미리 복사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AI 활용 세미나에 쓰기 찾고 싶다. 그래서 AI 활용 세미나 단체 톡방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네. 혹시 또 안 되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나중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것을 복사해서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면은 아, 책 쓰는 것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체험을 해 보시고 이제 내 비즈니스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직지 사용하시면 된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제 음악을 만드는 것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먼저 음악 만드는 것은 이렇게 수노 AI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렇게 많은 음악들을 지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먼저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여기에 보시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제가 어, 노래로 만들었는데 자 로키박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오디오가 안 나오나요? 있는데. 아, 마음이 궁금했지 또 어떤 발견했을까 럭키박의 오늘 하루 작은 것도 신기해서 다음을 기다렸어
기다렸었지. 세상 모든 신기한 것 항상 다음이 궁금해. 질문하고 상상하며 모험하는 럭키밖에. 삶 또 어떤 발견했을까. 럭키밖에. 오늘 하루 작은 것도 신기했어. 다음을 기다렸었지. To be continued. 자, 이 음악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을 만들려면 노랫말이 있어야 되겠죠. 노랫말은 챗 GPT나 또는 뭐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퍼블리시티 등 어디든지 가서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AI를 주로 쓰셔도 좋지만 좀 노랫말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클로드가 좀 좋더라고요. 클로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음악을 만드시면 좋을지 키워드를 하나를 어디 채팅창에다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채팅창에다 이런 음악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해서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주소가 기간이 아마 없을 겁니다. 링크 주소는 계속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음악을 만들면 좋을지 한번 키워드를 하나 주든지 제목을 하나 넣든지 한번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정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요. 그래도 좀 알려주시면. 오늘이 설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즐겁고 행복한 설날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나오나 올리면 즐겁고 행복한 설날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날. 그래서 음, 노랫말을 만들어 뭐 1절로 해줄라, 2절까지 해달라, 뭐 이런 걸 해도 되긴 됩니다만은 일단 기본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첫 GPT에다 넣어도 상관없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클로드에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클로드에 넣었더니 이렇습니다. 지금 1절, 2절 그리고 이렇게 나왔고요. 후렴 넣고요 했는데 즐겁고 행복한 설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을 입어요. 곱게 차려입고서 세배를 드려요. 이렇게 쭉 해서 노랫말을 지금 만들어줬네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가져다가 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클로드에다가 넣고 이제 스노우 AI를 갔습니다. 스노우 AI로 가서 스노우 AI의 홈,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라이브러리 익스플로러 서치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그런 것들 절차를 여기 해야 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악 자체를 이렇게 쭉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는 여기 가서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는 곳이 창이고요. 라이브러리는 내 자신이 만든 음악에 대한 리스트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남들이 만든 것이라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익스플로러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곳이고요. 서치, 그래서 여기서도 검색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필요한 검색어를 통해서 쭉 내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복사해 온 것을 가지고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크리에이트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릴릭스라고 나와 있는 가사를 노랫말을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복사해 놓은 것을 컨트롤 V로 복사를 붙여넣기로 하고요. 이 제목은 제가 다시 가져와서 이제 제목 따로 밑에 쭉 이렇게 가시면 스타일 오브 뮤직 어떤 스타일로 만들 거냐 하는 것이 있고요. 타이틀에 가서 조금 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즐겁고 행복한 설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스타일 오브 뮤직 여기에 들어가서 뭘로 하겠습니까? 뭐 클래식으로 또는 발라드나 뭐 여러 가지 뭐 있죠. 어떤 케이팝이나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음악의 종류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 같이 이렇게 락, 빌리, 뭐 스토너 메탈, 컨트리팝 뭐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도 뭐 컨트리팝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컨트리팝, 케이팝. 네, 그러면 케이팝에다가 컨트리팝까지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쭉 아래쪽으로 가서 크리에이트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곡을 만드는데요. 항상 하나를 가지면 두 곡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면 사진이 다양한 음식들이 지금 다 있는 상을 촬영했네요. 자, 먼저 첫 번째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을 입어요. 곱게 차려입고서 세배를 드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환하게 웃으시며 덕방과 세뱃돈을 주시네요. 후렴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설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떡국에 웃음꽃 피우고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상 위에 윷놀이 한판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촌들과 함께라 더욱 신나고 즐거운 추억이 쌓여가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상 위에 윷놀이 한판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촌들과 함께라 더욱 신나고 즐거운 추억이 쌓여가요. 후렴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설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그날처럼 즐거운 자, 날 그다음에 영원히 간직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가사에 그 스타일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요. 떠나 한복을 입어요 곱게 차려입고서 세배를 드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환하게 웃으시며 조금 더 경쾌한 음악인 것 같습니다. 세뱃돈을 주시네요 후요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설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떡국에 웃음꽃 피우고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자, 이렇게 노랫말을 챗 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이렇게 챗봇에서 가사를 만들어줘 하는 것을 키워드 제목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키워드만 넣어도 되고 또는 어떤 시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바꿔서 이렇게 노랫말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 가사를 만든 다음에 이게 순호에 와서 이 가다 놓는 곳에 입력을 한 다음에 음악 장르를 선택을 하고 제목을 넣고 그래서 크리에이시라고 하는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음악 두 곡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음악의 장르들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내가 마음에 드는 이런 장르들이 있으시고 또 음악을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라 그러면 또는 음악을 좀 잘 아시는 분이라면 아 어떤 스타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음악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동안 네 번째 시간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종합해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AI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 들으시면서 혹시 자격증을 필요하신 분들은 자격증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까지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간다, 좀 궁금하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21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21기부터는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 저녁 8시부터 할 것입니다. 예, 그동안 제가 좀그 수요일 날은 저녁에 해야 될 일이 좀 많았는데 그 다른 그 경기대학교에서 강의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수요일 날로 옮겼는데 이제는 다시 그 수요일 날 하는 것을 화요일 날로 할 수 있게끔 여기 좀 바꿔 좀 시간 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서 질문해 주시고요. 마이크가 잘 안 되면 채팅창에 입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동안에 링크에 올려주신 거 복습하라고, 그거 나중에 복습해도 되죠? 거기 링크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어, 링크에 올려주신 거, 복습하라고 올려주신 거, 네, 예. 예, 그거 다시 들어가서 복습하면 되죠? 지금까지 배워온 거. 네, 예, 언제든지 한번 가서 들어가서 책을 예, 만드실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휴가 좀 며칠 남았습니다만은 좋은 시간 더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